누군가에게 단 하나의 방법만 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님처럼 소중한 사람, 함께 살아온 반려자, 또는 평생 친구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면요. 35년 동안 가정의학을 진료해오며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했던 저는 그런 순간마다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을 권해왔습니다. 그건 약도 아니고 값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본래 지닌 잠자는 힘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작고 따뜻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물 어린 밤을 지나 다시 고요한 밤과 평온한 아침을 되찾았습니다. 약을 처방하기 전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일단 이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레 잠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우리 안의 수면 스위치가 점점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스위치를 다시 조용히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바셀린 하나와 우리의 손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몸의 세 군데, 단 세 곳에 아주 살며시 손을 얹는 것.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낮에는 흐릿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에 사는 74살 김영수님의 이야기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영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정밀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깨가 축 처지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새 깼다가 다시 누워도 또 깨고 낮에는 머리가 멍해져서 약속도 자꾸 잊어버려요. 며칠 전엔 손주랑 놀기로 한 걸 까먹었는데 아이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약을 복용했지만 밤이 오면 여전히 눈은 말똥말똥하고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은 높아지고 혈당도 들쭉날쭉해져서 집중력은 떨어지고 운전 중 졸음운전까지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일주일만 바셀린을 조금 덜어 귀 뒤쪽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30초만 문질러 보세요. 따뜻한 막을 덮는다는 느낌으로요. 힘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는데 바셀린 하나로요? 라고 반문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귀 바로 뒤, 귓불과 이어지는 뼈 부근에는 뇌와 연결된 자율신경과 중요한 혈관들이 얇은 피부 밑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감싸주면 뇌에 혈류가 원활히 전달되고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즉,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온 김영수님은 이전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한결 밝아졌고 표정에는 어딘가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도 머리가 맑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면이 안정되자 약속을 잊는 일도 줄고 손주와의 시간도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게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안심을 전해준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삶을 바꾸는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박미자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잠든 듯해도 작은 소리에 깨어나 버리는 섬세한 감각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습니다. 박미자님은 수원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늘 조용하고 아이들을 아끼는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던 분이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나 버려요.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창문 밖에서 신문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그런 사소한 소리들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박미자님은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한 채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예민한 각성이 쌓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깰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박미자님께도 김영수님과 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귀 뒤쪽을 문지를 때 마치 따뜻한 천으로 살포시 덮어주듯 너무 세지 않게 마치 사랑하는 손길처럼 다정하게 만져주세요. 바셀린을 새끼손톱 반만큼 덜어내어 귀 뒤 뼈 주변의 시계 방향으로 30초 동안 가볍게 돌려주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접촉은 피부를 건조함에서 보호할 뿐 아니라 미세한 자극을 몸에 전달하며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 뒤는 자율신경계와 깊게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근육이 풀어지며 깊은 잠으로 이끄는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일주일 뒤 박미자님은 다시 진료실에 오셨고 그 표정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깊이 자요. 남편이 움직여도 모르겠고 아침까지 푹 잔 날도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밤사이 제대로 쉬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하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귀 뒤를 감싸는 단순한 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달래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는 강릉에 사는 76의 이정우님입니다. 그분은 귀가 예민한 게 아니라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설치셨던 분입니다. 박미자님처럼 소리에 예민해서 잠에서 자주 깨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이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몸의 냉기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강릉에 사시는 76의 이정호님입니다. 이정호님은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은퇴 후에도 새벽 산책과 정원 가꾸기를 즐기시던 건강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되면 발끝이 시리고 저리기 시작하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바람에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어도 발끝은 그대로였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이번엔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에 깨어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에도 영향을 미쳐 외출이 줄고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매일 밤 남편의 발을 주물러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정호님께 이전에 소개했던 귀 뒤 마사지와 함께 바셀린을 이용한 발바닥 마사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자기 전 30분 전에 발가락을 가볍게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중심으로 바셀린을 소량 덜어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가볍게 문질러 보세요. 발바닥은
우리 몸의 열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발의 말단 부위는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둔해져 발끝이 항상 차가워지고 몸이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셀린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은 이완 상태로 들어서고 뇌는 이제 잠들어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이정호 님도 쑥스러워하시며 반신반의했지만 열심히 시도해 보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진료실에서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발이 따뜻해졌어요. 쥐도 안 나고 푹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10년 만에 아내와 새벽 시장 산책도 했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래도록 눌려있던 삶의 기운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또 다른 유형의 불면증입니다. 몸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이셨습니다. 광주에 혼자 사시는 70일의 최은주님의 사연입니다. 이정호님이 육체적인 냉기로 인해 잠들지 못하셨다면 최은주님은 마음의 냉기 때문에 긴 밤을 견뎌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지금도 제 기억에 조용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은주님은 광주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 71살의 어르신입니다. 몇 해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너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워져요. 불을 끄고 누우면 괜히 눈물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고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고요함 속에서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고 그 빈자리는 이불 속까지 차갑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은주님, 잠들기 전 손목 안쪽에 바셀린을 조금 발라서 아주 부드럽게 30초만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괜찮아, 잘 수 있어. 이제 쉬어도 돼 하고요. 손목 안쪽, 특히 맥박이 뛰는 바로 옆에 오목한 부위는 예로부터 내관혈이라 불리며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장의 두근거림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이완되며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께 심호흡도 함께 해보시길 권했습니다. 넷을 세며 숨을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리듬에 맞춰 손목을 살짝 문지르는 행위는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는 포옹처럼 작용합니다. 며칠 후 은주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에는 맑은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가슴이 덜 두근거려요. 불을 끄고 누우면 누가 옆에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 덕분에 요즘은 푹 자는 날도 생겼어요. 그녀는 잠에서 깬 다음 날 아침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이란 단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쉬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성실하게 3개월 동안 이어가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 사는 80살의 정철수님입니다. 최은주님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다시 평온한 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잠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80살의 정철수님입니다. 정철수님은 몇 년 전부터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걷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인사만 나가도 숨이 차고
금세 지쳐서 금방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피하다 보니 어느새 생활의 반경은 거실과 침실로만 좁혀졌고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도 몇 분 안 돼 다시 떠지고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방안을 메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철수님께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을 모두 매일 밤 조용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귀 뒤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 손목 안쪽 마사지,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의 잠을 위한 의식처럼 받아들이며 해보시길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판단하지 마시고 3개월만 조용히 이어가 보세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몸이 응답해 줄 겁니다. 정철수님은 그 말을 믿고 매일 달력에 표시를 하며 바셀린을 들고 잠들기 전 작은 의식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묵묵히 해오셨지만 2번째 달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도 눈이 부드럽게 떠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참 신기했죠. 그리고 3개월이 되는 어느 날 아침 아내와 함께 가까운 재래시장까지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속에는 밝게 웃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정철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해낸 모습입니다. 다음엔 손주 손을 잡고 공원에도 가보려고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삶의 기쁨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단지 잠을 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상을 다시 걸어나갈 힘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이라 부를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고 이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철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며 저는 다시 한번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걸어나가게 해주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귀 뒤쪽을 바셀린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 둘째, 발바닥을 감싸듯 문질러 체온을 조절하는 것. 셋째, 손목 안쪽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3가지는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손과 잠시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몸은 다시 스스로 잠드는 힘을 기억해냅니다. 잠 못 드는 밤은 외롭고 길고 때로는 너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을 감아도 깨어있는 느낌, 뒤척이다가 다시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마음.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삶의 빛조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잠들지 못해 고민하는 부모님, 친구, 배우자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바셀린을 손에 쥐고 조용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귀 뒤를, 발바닥을, 손목을 살며시 감싸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아침을 활기차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은 이미 지나갔을지 몰라도 건강한 노년이라는 찬란한 아침은 아직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해 보세요. 저는 당신의 조용한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